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에 다육이 하원에서 다육이를 구입 시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7월은 기온이 많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지금도 영상 한 27도에서 28도가 됐는데요. 낮 기온은 아마 30도가 넘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초여름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고요. 올해는 장마가 좀 늦어져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다육이들이 일주일마다 와서 상태 확인을 하는데도 이 물이 부족해 가지고 잎이 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라우린제 같은 경우도 잎을 보면 잎이 바짝 말라 있죠. 이 앞에 있는 라우린제 같은 경우도 바짝 말라 있는데, 다행히도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잎이 통통합니다.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준 건 아니고요. 여름에 좀 강하게 생긴 품종 위주로 물을 줬는데, 다행히도 물의 반응을 잘 해가지고 과습으로 무르는 그런 다육이는 없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성장한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요. 이 바닐라비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주고 갔더니 이렇게 잎이 통통합니다. 잎이 통통한다는 것은 뿌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성장을 하고 있다. 레티지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초록초록하지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링고스타 철화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물의 반응을 잘하면서 여름에 강한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이 링고스타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강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여름에 다육이를 키워보고 싶은데 걱정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링고스타 또한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품종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누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줬고요. 이 벤바디스 같은 경우도 물을 줬고요. 이 자라고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물을 줘서 통통하게 살이 붙은 그런 얼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라늄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물을 주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장마가 좀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뿌리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라늄도 이 해가 이 차각막을 했는데도 이렇게 꽃이 오랫동안 이렇게 피워주는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성장 중인 걸로 확인되고요. 이 수영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강하게 초록빛 얼굴로 이렇게 풍성한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을 준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잎이 통통해지면서 크기가 더 커졌고요. 뿌리가 아직까지는 물에 반응을 하면서 물을 줘도 걱정 없이 성장을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제인 하원에서 여름에 다육이를 구입할 때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육이는 물을 10일마다 주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다육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약한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여름에 하원에서 구입할 때는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이 해가 강한 햇살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란다에서 키우는데 햇살이 3-4시간 정도 들어오는 공간에서 키워야 되는데, 남양 같은 경우는 여름에 해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못 나질 수 있습니다. 웃자라거나 못 나지거나 아니면 물을 수도 있는데, 이 오히려 강한 햇살보다는 은은하게 들어오는 햇살이 약간 부족한 환경에서 키우는 게 오히려 다육이를 예쁘게 키울 수 있고요. 이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기 흐름이 좋아야 됩니다. 공기 흐름이 멈춰 있으면 약간의 물에도 이게 뿌리가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랫동안 키운 그런 다육이가 아니라 그러면 여름에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고요. 선풍기를 멀리서 하루에 2-3시간 정도만 이렇게 회전하면서 공기 흐름을 바꿔주는 것도 좋고, 물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아침 시간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주는데, 이 상태를 보면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상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물만 주면 얘네들이 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물을 줄 때는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 이렇게 물이 필요한 다육이들한테 물을 줘야지 건강하게 자라는 거지, 이렇게 물이 많이 머금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한테 물을 줘봐야 이 과습으로 얘네들이 힘들어합니다. 결국은 오래 키운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버틸 힘이 있지만 화원에서 가져온 그런 신생 다육이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롤리폴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죠. 이럴 때 물을 줘야지 얘네들이 물을 빨아 올리는 거지, 통통한데 물을 더 크게 만들겠다고 물을 주다가는 결국 과습으로 떠나보낸다는 거. 특히 화원에서 어린 다육이를 가져올 때
나이가 있는 다육이가 아니라 농장에서 바로 태어난 그런 다육이들, 유통하기 위해서 빠르게 키운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절대 여름에는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 구입한다 그래도 노지에서는 키우면 안 됩니다. 이 햇살이 강한 노지에서 키우게 되면 그냥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노지 같은 경우는 비가림막이 없기 때문에 이 여름비 한 번에 그냥 폭삭 주저앉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원에서 사장님들이 10일마다 물을 주세요 라는 거는 이런 하우스나 아니면 집에서 비가림막 및 햇살 차단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그런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노지에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다육이보다는 이런 바이솔 위주로 키우는 게 좋다라는 거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바이솔 같은 경우는 노지에서도 강한 햇살에도 장맛비에도 잘 견디는 그런 품종이기 때문에 집에서 이 정원 가꾸기에 아주 좋은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 여름에 노지에서 키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원에서 가져올 때는 화분채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배치를 했다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을 때 화분에 옮겨 심어 가지고 자리를 잡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원에서 가져와 가지고 이 환경에 적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물을 주는 분들이 있는데 꼭 화원에서 가져올 때는 물을 언제 주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겉흙이 말랐다고 안까지 마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안까지 마르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랬죠. 뿌리가 많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과습 같은 경우는 이 다육이를 한 번에 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화원에서 구입할 때는 꼭 이 물을 언제 주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물을 준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그대로 여름에 7월 말 정도에 한 번, 8월 말 정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여름에는 이 정상적인 얼굴이 어떤 얼굴이냐면 이런 얼굴이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랬다가 가을에 또 뿌리가 제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 다시 이 천대전송처럼 건강하게 다시 자리를 잡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름에는 다육이들이 못 나지는 계절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뻐진다 그러면 한 번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강한 햇살이 비칠 때 절대 약을 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굳이 약을 쳐가지고 약해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만들지 않는 게 다육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 가끔 두들레아를 키우면서 이런 이 하엽이 진다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바짝 마를 때 떼어 주셔야 됩니다. 이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떼어지게 되면 이 줄기가 두꺼워지지 않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잎은 바짝 말랐을 때 잘 떼어내야지 이 목줄기에 상처를 입지 않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